안녕하십니까. 군용 클래스 군용쌤입니다. 오늘은 무신정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신정변이란 것은 이제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무신들 전에 있었던 문벌 귀족 세력들이 문벌 귀족이 붕괴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자겸의 난이라든지 묘청의 난이라든지 이런 난을 거치면서 문벌 귀족들이 붕괴되었고, 그 사이에서 무신들이 등장하여서 결국은 고려의 지배층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무신정변이 성공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던 이유는 이 차별대우 때문입니다. 어떤 차별대우가 있었냐면은 과거에 묵가가 설치되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고려의 과거제도에 대해서 배웠죠. 고려의 과거제도는 광종 때 실시되었습니다. 이 광종 때 실시된 과거제도는요, 문과, 잡과, 승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관을 뽑을 때, 기술관을 뽑을 때, 승려를 뽑을 때 과거를 실시했는데요. 문과, 무신을 뽑을 때는 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들은 여러가지 이런 과거제도 실시되지 않고 여러가지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높은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습니다. 무신으로서 가장 높은 간직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위치가 정삼품 상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삼품 상장군 이후에는 이제 무신들은 더 높은 직위로 갈 수 없었습니다. 왜? 정삼품 상장군 이후에는 이제 문관이 돼야 합니다. 문관. 그런데 문관이 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들은 정삼품까지밖에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어떤 군대를 출병할 때 총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총사령관 있죠. 총사령관, 총대장은요, 문관이 임명됐어요. 무신이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거. 또 무신들이 자기 관직에 복무하면서 받았던 토지들이 군인전이라는 이런 토지들이 있었는데, 이 군인전이라는 토지가 제대로 지급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차별대우가 결국은 무신들을 들끓게 했고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이유는 이 의종이라는 왕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의종이라는 왕은요, 문벌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나 봐요. 문벌 귀족 세력이 아직까지 세력이 강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그러자 의종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사치와 향락에 빠집니다. 이건 뭐냐면은 놀고 먹었다는 말입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놀고 먹는 데 집중을 합니다. 실제로 이 의종은 매우 파티를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무신정변이 일어났을 시기도 파티를 열었습니다. 의종이 갑자기 나 오늘 꽃놀이 가고 싶어 해서 보현원이라는 곳에 가서 놀자고 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무신들은 의종이 파티를 여는데만 문관들이랑 술 먹고 하는데 무신들은 왕을 보좌한다면서 서 있고 이런 차별대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의종의 사치와 향락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극에 대한 무신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결국 무신정권을 탄생하게 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문벌 귀족이 약화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문벌 귀족은 왜 약화되었느냐?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이런 문벌 귀족이 스스로 자신들의 세력을 약화시켰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했다는 거죠. 아까 얘기를 하던 것을 맞이하자면 의종이 마침 꽃놀이를 가자면서 보현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당연히 문관과 무관을 모두 이끌고 갔겠죠. 거기서 의종이 무료했나봐요. 좀 심심하다. 왜 꽃놀이만으로는 심심하다. 그래서 무신들을 부릅니다. 무신들을 불러서 우리 수바키 싸움을 해보자. 수바키는 오늘날 씨름입니다. 너희 무신들 힘 세니까 한번 해봐라. 이 과정에서 이제 무신들이 약간 치욕스러운 약간 여러가지 치욕을 느꼈죠.
치욕을 느끼고 막 문간, 왕의 웃음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그들의 놀이가 돼버린 거죠, 무관들이. 그러자 이대로는 참을 수 없다, 반란을 일으키자, 이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수바키 놀이에서 의종이 좀 즐겼고, 그 과정에서 무신들이 약간 치욕을 느끼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됐다. 어쨌든 차별 대우, 그리고 의종의 사치와 향락, 문벌 귀족의 약화, 이런 것들이 무신정변을 일어나게 만들었던 거죠. 자, 이렇게 무신정변들이 일어나고 나서요, 무신들은 이제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가장 먼저 집권했던 세력이 이의방, 그 다음이 정중부, 그리고 이 정중부를 죽이고 등장했던 사람이 경대승입니다. 근데 이 경대승은 병으로 죽고요. 그리고 이 경대승이 죽고 나서 그 뒤를 차지했던 것이 이의민, 그리고 이 이의민을 죽이고 최충원이 집권하면서 최충원의 자손들이 60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런 뒤에 다시 김준, 임년, 임융으로 거쳤다가 무신들은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 시기를 우리는 무신정권 초기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는요, 사실 그 권력기구가 형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중방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들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중방은 뭐냐면은 무신회의기구입니다. 무신들이 회의를 하는 기구였는데, 이 중방에 참여했던 세력은 정삼품의 상장군, 그리고 종삼품의 대장군, 이래서 무신들의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기구가 중방이고, 여기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초기 시기에는 무신들의 권력이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란도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 정중부 시기에 있었던 김보당의 난이라든지 조이총의 난이라든지 이런 반란들이 있었습니다. 이 김보당의 난 같은 경우는 무신들의 이런 정변에 반발해서 우리가 다시 문벌 귀족의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일어난 게 김보당의 난입니다. 김보당은 동북면 병마사였는데, 당연히 문신이었겠죠. 동북면 병마사로 있다가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이 되었고요. 조이총은요, 무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중부의 집권에 반발해서 내가 정중부를 대신해서 집권하겠다라고 하는 무신들의 반란이었다라고 살펴보면 됩니다. 어쨌든 정중부 같은 경우는 권력을 잡으면서요, 뇌물도 많이 받았고요, 정치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가지 반란이 일어났고 경대승이 등장해서 이 정중부를 제거합니다. 물론 정중부도 이의방을 제거했고요. 어쨌든 경대승이 제거하고 나서요, 경대승은요, 자신 또한 다음 무신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도방이라는 사병 집단을 만듭니다. 사병 집단.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경호원들이에요. 도방을 만들어서요, 자신들을 경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대승은요, 병으로 죽습니다. 병으로 죽고 등장했던 사람이 이의민. 이의민은요, 천민 출신입니다. 천민 출신으로서 무공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가지 전쟁에서 엄청난 공을 세우거든요. 그 공을 통해서 이의민이 장군까지 올랐다가 결국은 집권자가 되죠. 별명은 금강야차였다고 합니다. 금강야차. 그만큼 무서웠다고 합니다. 부리부리하게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였다, 이렇게 해서 금강야차. 공이 엄청났대요, 전쟁에서. 어쨌든 천민 출신으로서 집권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 이의민을 제거한 사람이 바로 최충원입니다. 최충원부터는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안정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돼요. 최충원은요, 이제 중방이라는 기구를 폐지하고요, 중방을 폐지하고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데 바로 조정도감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제 중방이 아니라 조정도감을 통해서 국가의 중요한 사무를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정치가 안정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충원의 아들 최후에 오면요, 이제 인사를 담당하는 정방이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까지, 그러니까 관직을 임명하고 누구 관직을 자르고 이런 것까지 누가 담당했다? 무신들이 담당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이제 문간도 등용합니다.
아시겠죠? 최후의 말을 잘 듣는 문신들 있죠? 최후의 말을 잘 듣는 문신들도 이제 관직에 등용시키면서요. 이제 무신이 아니라 문신들도 이제 자신들의 곁에 두었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 정치에 활용하겠다. 물론 도방도 확대합니다. 도방도 계속 운영을 합니다. 왜? 자신의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경호원이었던 경대승 때 만들어졌던 도방도 계속 확대됩니다. 최충원 때도 도방을 확대해요. 알았죠? 어쨌든 이렇게 교정도감, 정방, 서방, 도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무신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최후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다음에 배울 거지만 강화도 천도를 합니다.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합니다. 왜 최후가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하냐면 이때 몽골이 침입하거든요. 몽골이 침입하면서 이 몽골과 싸우기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최후 이후 최왕 최이는 모두 강화도에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김준이 최의를 죽이고 최씨 정권을 대신해서 등장하지만 결국은 임년, 임융으로 이어지지만 결국은 이것은 원간섭기에 접어들면서 몽골에 의해서 이들이 모두 제거되고 결국은 세력을 잃게 됩니다. 원건석기에 몽골 세력에 의해서 세력이 제거되고 강화도 천도도 없었던 일로 하면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고 개경으로 돌아온 순간 이제 무신 정권들은 이제 모두 막을 내리게 되죠. 자, 이 과정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정도감, 도방, 정방, 서방 이런 기구들, 중방 그리고 무신정변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 이런 것들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길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큰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와 문벌 귀족의 약화로 무신 정변이 일어났으며 무신들은 중방, 도방, 교정, 도감, 정방, 서방 등으로 권력을 유지했다.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와 문벌 귀족의 약화로 무신 정변이 일어났으며 무신들은 중방, 도방, 교정, 도감, 정방, 서방 등으로 권력을 유지했다.